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군사 무기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한국의 이 방산, 우리 한국 무기가 요즘 잘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들이 우리 한국 무기 찾는 국가가 많은데, 이제는 홍보 안 해도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갔는데, 이라크 포병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찾아왔어요. K9 자주포 사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라크의 천궁 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판매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위험하다, 이거는 국제 제재 가능성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거 왜 하냐 라는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이번도 지금 이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뭐 이거 자주포 몇 번 팔고 여기에 혹할 건 아니다 라는 이 위험한 사항이 뭔지, 또 이라크는 어떻게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산 보르숙 보병 전투장갑차 2차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중국은 7차 시운전에 나선 푸젠 항모 올해 말에 공식 취역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산 K2 GF 전차와 함께 운용될 폴란드 육군의 신형 보병 전투장갑차 보르숙 장갑차의 2차 생산분 116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차분 159대에 이어 이번에 생산되는 물량도 제16기계화 사단에 배치되는데요. 폴란드는 보르숙 계열 차량을 최대 1,400대까지 생산해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인 미사일 발사 차량 로그스피어를 대량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 미 해병대에 이어 미 육군도 신형 단거리 전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인 발사 플랫폼 획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레이시온이 미 육군 프로젝트 컨버전스 훈련에서 딥스트라이크로 명명된 무인 발사 차량 실사격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채공 능력이 우수한 무인기를 해상 초계에 투입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의 MQ-9B 씨 가디언 무인 항공기 8대 구매를 신청해 구매 승인을 받아냈으며, 이에 따라 최대 19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위한 본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에어버스가 재미있는 신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공중에서 체류하다가 적의 장거리 자폭 드론을 발견하면 소형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공작전용 드론 로드인데, 올해 말까지 무장 시제기를 만들어 2027년에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보하이만에서 7차 시험 항해를 진행 중인 중국 푸젠 항공모함이 올해 말에 정식으로 취역할 것이라는 중국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7차 시험 항해에서는 J-15T와 J-35B, KJ-600 등 유인 항공기와 GJ-11 무인 전투기 2착함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진수 2년 만에 취역하는 중국 최초의 캐토바 항모, 과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보르숙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좀 풀옵션에 가까운 이런 장갑을 장착을 했네요. 여기 25톤에서 40톤까지 무게인데, 자, 이거 보니까 전방에도 증가장갑, 측방에도 증가장갑이 붙어서 아주 무게가 무거운 그런 좀 옵션이 좋은 사양인 것 같습니다. 또 자슬론 APS 능동 방어 장치, 자슬론이란 것도 옵션에 따라서 장착을 할 수 있고, 30mm 기관포, 그리고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장착해서 전차와 교전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폴란드 국산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8명의 보병도 탑승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건데, 뭐 나름 뭐 최신형인데 이런 게 있으면서 왜 우리 AS-21 레드백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도 이 레드백이 성능이 훨씬 더 좋겠죠. 뭐 그런 기술 획득을 위해서 레드백을 좀 일부 이렇게 획득해서 기술을 습득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 1차분 159대에 이어서 이번에 116대 계약 체결했고, 이걸 토탈 1,400대까지 한다 라니까 폴란드가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 무기 생산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요거 좀
제가 일부러 바를 이쪽으로 옮겼는데 화면이 좀 보기 좋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는 게 이 차량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딥스트라이크로 명명된 미 육군의 단거리 미사일 무인 발사 차량입니다. 사람 없어요. 그냥 무인으로 지금 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로스피어 만들어서 무인 발사 차량 만들었죠. 미 육군도 요즘 뭐 이 병력이 하나하나가 다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 발사 차량 수송기에 실어서 딱 갖다 놓고 그냥 무인으로 쏘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탄은 160km 날아가는 그러니까 GMLRS보다는 좀 더 낮고 그리고 더 가볍고 GMLRS 하이마스 차량보다 훨씬 가벼워 보이죠. 자, 이런 무인 발사 차량 테스트에서 레이시온 미사일 전문을 만드는 회사죠. 레이시온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병력을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이런 무기 체계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카타르가 MQ-9B 시가디언 무인 해상 초계기 8개대를 구매하는데 카타르는 아시다시피 페르시아만 내부에 있는 그 반도 국가죠. 볼록 튀어나와 있는 반도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사방이 바다죠. 그리고 그 건너편은 정말 무시무시한 이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건너편 좌측은 언제 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이라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카타르가 이렇게 무인 해상 초계기를 구매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굳이 국산을 해야 된다 라는 그의 목을 매달고 카이가 아직은 이 정도 수준의 장기 채공 무인기를 개발을 못하는데도 굳이 카이가 이거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그러면서 더 비싼 포세이돈 사고 그러면서 지금 인력은 없는데 굳이 인력을 구겨 넣어서 유인 해상 초기를 한다. 카이를 위한 방산인지 방산업체를 위한 우리 방산인지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그래서 미국, 일본, 이제는 또 카타르까지 이 시가디언의 행렬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카타르보다 우리가 사실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시가디언 우리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자, 에어버스가 이런 CG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야 이거 2차 대전 때 독일 V1 로켓하고 뭐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V1 로켓 세계 최초의 순항 미사일 아니냐 순항 미사일의 시조새 아니냐라고 하는 그 V1 로켓하고 비슷하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미사일 달고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통달 거리는 이제 지휘가 돼야 되니까 100마일, 100km까지 60마일에서 100km까지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채공 시간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트 엔진으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면서 저기 자폭도로에 온다. 이동해 해서 미사일 때리고 또 채공하다가 또 온다. 이동해 해서 또 때리고 두 발이니까 그리고 이제 낙하산으로 돌아와서 낙하산으로 회수해서 그리고는 또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거 염가형 로드인데 로우 코스트 에어 디펜스의 약자인데 코스트 C는 없고 코스트에서 CO에서 O자를 여기다 갖다 넣어서 말장난하는 거죠. 로드를 이름을 붙였어요. 중국이 이 푸젠의 7차 시운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탑재되는 J-15T, J-35B 같은 전투기, 그리고 KJ-600 조기 경보기, 그리고 GJ-11 무인 전투기 이런 이착함 테스트 다 하고 이번에는 이착함 테스트 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본격 실전 배치한다, 취역한다라는 소식인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중국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위력 한번 또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자, 중요 소식. 이라크가 우리 K9 사고 싶어 하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 보겠습니다. 한국산 천궁 방공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해 화제가 되었던 이라크가 이번에는 K9 자주포 구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후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인데 잭팟이 터질지 독이든 성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육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구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라크 측 요청에 따라
이라크 육군 포병국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K9 자주포에 대한 제조사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고 이라크 현지 방산 소식통이 리포트했습니다. 이라크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방위사업청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방문했는데요. 이라크 대표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9 자주포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구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관계자는 오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바그다드에서 열리는 이라크 국제 방위 박람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가할 예정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화는 이라크에서 강력한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미국제 M109A1과 A2 모델 220문을 주력으로 프랑스제 AMX GCT 86문, 구소련제 2S1 90문 등을 보유 중인데요. 이라크는 이 가운데 노후화가 극심하고 탄약 수급이 어려운 2S1 152mm 자주포를 K9 자주포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라크는 지난 2022년 프랑스와 세자르 6륜형 자주포 구매를 논의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협상이 결렬됐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라크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대금 결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협상 결렬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그룹 계열사인 한화건설이 지난 2022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대금을 떼이고 사업을 철수했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천궁에 이어 K9까지 요청하고 있는 이라크. 무슨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천궁 그거 계약 계속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이란이 핵 개발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란 공격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당연히 미국과 같이 또 공격하겠죠. 그런데 이란의 방파제였던 시리아가 지금 이제 서방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날아오는 전투기 폭격기들을 이란은 무인지경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라크가 원래는 그 이라크전 이후에 친미 국가였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뭐 미군 오래말까지 나가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라크가 친이란 국가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 천궁이 배치가 되면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는 것을 천궁이 요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이라크는 이란의 컨트롤을 받죠. 그리고 이 이라크에 있는 인민동원군들이 북한과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이 천궁 그리고 또 K9 자주포 이 정보들이 북한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방위사업청은 이걸 밀어붙이는지.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K9 사겠다고 포병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 사려고 온 겁니다. 한화가 가서 홍보하러 간 게 아니라 우리 좀 관심 있는데 좀 알려주실래요? 해서 이라크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라크에서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는데 여기 이제 4월 달에 열리니까 어차피 중동 지역에 다른 고객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한화가 가겠죠. 그때 이제 계약 체결하자. 그래서 국권이 다져라. 자, 이렇게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라크는 뭘 대체하려고 하냐? 일단 22년도에 이렇게 세자르 9형, 6륜형, 9형이죠. 요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냥 파기했어요. 이제 프랑스가 야, 얘들 돈 못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가 하고 또는 이제 정치 체제가 바뀌니까 미군뿐만 아니고 다국적군 다 나가라 그랬죠. 그러면 얘들하고 무기 거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프랑스는 생각하고 접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돈 몇 푼 벌겠다고 이런 위험한 장난 하다가 지금 한국 방위산업 쫙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재를 딱 받아버리면 미국이 미국 무기를 파는데 한국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죠. 경쟁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투리 잡을 게 없습니다. 동맹이니까. 그런데 아니 뭐야 저런 위험한 불량 국가에 또 미국의 동맹인 이 이스라엘의 진로를 막는 저런 무기를 판다고? 그러면 너 제재야. 이렇게 되면
한화, 뭐 LIG, 또 로템, 우리 한국의 방산업체들 쭉 지금 성장하는데 그냥 덜컥 제동 걸리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 불장난을 왜 하는지.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정말 놀라운데요. 비스마야 신도시라고 60만 명 수용 규모의 신도시인데 이거 이만큼 지었다가 중도금을 안 줘서 철수했어요. 돈을 안 주니까. 철수했다가 24년 말에 또 중도금 조금 받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이 계약 어떤 이행 단계에서 이 금융면에서도 신뢰할 수 없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정말 리스크가 크고 이런 사업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포 명문 팔다가 한화 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청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